오늘은 41번째 갑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은 그 순수가 되죠. 순수. 이렇게 한 순에 머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인묘진이니까 인하고 묘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공망이 되고, 간목한테는 이게 이제 자공도 되고, 스스로 공망이다. 그리고, 체공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친간의 공망을 할 때 비견 공망을 많이들 좀 잘 안 보시는데, 말 그대로 비견 공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원래 원터전하고 인연이 좀 박하다도 되는 거고, 내가 뿌리 내릴 터전, 내 육체가 없다도 되는 거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사고를 한다도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뒷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식재관을 감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일간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기운은 있는데 그게 비어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자공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진은 계속 이제 십천간하고 십이지지가 이제 돌아가니까 갑은 이제 목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목은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항상 십천간에 처음에 시작이고, 우두머리고, 리더고, 머리고, 수장이고, 이런 어떤 형국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성분이 진이라고 하는 이 토를 만났습니다. 토를 만나서 이 토라고 하는 거는 인묘진 3월의 토가 되는 거고, 봄토가 되는 거고, 토는 또 용을 놓았고 변화를 놓았고, 진술이 각각의 변화의 문인데,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인에서 진을 거쳐가지고 인묘에서 진을 거쳐서 사화의 꽃을 현상계에 확 펼치려고 하는, 진에서 사러 가면 우리가 이거를 술의 진사에 지망이라 하고, 현상계에서 물질계를 확 열어버리는 그러한 교량,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면적인 드러나는 이런 측면으로 버라이어티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신자진의 인묘지가 되는 거고, 또 신자진을 최종 마무리 짓고 인묘진의 그런 어떤 목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좀 있어서 뭔가 변화변동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또 진은 진 중에 개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습기를 머금은 그러한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피부 같은 거를 많이 뜻하기도 해요. 피부. 그래서 진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이제 습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의 작용 여부에 따라서 너무 습기가 많아서 올 수 있는 피부의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말라서 올 수 있는 아토피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진은 용을 놓고 갑은 십천간에 우두머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청적 황백흑의 푸른색이 되는 거고, 청용이 되는 거죠. 청용. 그래서 항상 일지에 진을 놓은 사람들은, 진술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큰 축이 되는 그러한 어떤 문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진은 이 변화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변화,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은 항상 이렇게 승천하려고 하는, 하늘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상과 뜻과 포부와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이러한 성향들도 다른 십천간보다는 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걸 이제 천문성 12천 천문에서는 12성에서는 진간성이라 해서 상당히 그 두뇌라든지 또 어떤 그 머리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석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교하다고 하는 간자인데 뭐 그런 의미의 간보다는 상당히 그 기계가 있고 개교가 있고 꾀가 있고 그러한 성향을 진의 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진을 무엇으로 놓았냐면 편재로 놓았습니다. 그렇죠? 편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그 치우친 재물로 놓아서 이 편재 즉 간목이 진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갑병무경임의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내가 극하는 성분이 재성이 되고 같은 음양으로 같은 음대 양대 양이 겹쳐지는 것을 편자가 붙는데, 편은 음간이 쓰든 양간이 쓰든 잘 쉽게 테이크가 되기가 어려운 성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이 간목이 지지의 진술충미 사토를 봤을 때 그게 진정으로 어떤 그 자연계의 현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재물을 취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되고, 간목한테는 내가 이렇게 진술충미 사토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생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토가 되는 거고, 일간일지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진술충미 중에서도 음토를 제외를 하면 진토하고 술토가 되는데, 술토는 간목이 내리기가 뿌리를 내리기가 조토, 건토가 되고 술 중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네 지지의 토 중에서 가장 간목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토를 진토라 하고, 이러한 토를 이제 흔히 뭐 명리용으로는 대목지토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청룡이 이렇게 이상이 크고 포부가 큰 이러한 청룡이 뭔가 이러한 그 땅에 편재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갑진에, 그렇죠? 갑진에 백호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백호로. 그러니까 청룡 백호가 같이 이렇게 그 기운이 한쪽으로 꽉 몰려있는 듯한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면서도 지지지장간의 구조는 을계 무로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지장간 내에서는 겁재 성분이 관여를 해서 겁재 성분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 무게는 이렇게 자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합을 이뤄서 화기를 암암리에 형성을 하고, 일간한테는 편재가 되는 거고, 이 편재는 먼저 이 편재 지장간 내에서는 을목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쟁적이에요. 용의 형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그 백호의 형상, 그러면서도 이거를 우리 불수장결도라고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2, 12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를, 그렇죠? 자오는 불도고, 그 다음에 자호, 자축, 축미는 귀도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묘유는 축도고, 그 다음에 인시는 인도고, 사해는 선도고, 그렇죠? 사해는 선도고, 그러면서 진술은 아수라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그만큼 투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의 투쟁신, 전쟁하는 신을 아수라라고 했듯이 뭔가 뺏고 뺏기는 그러한 성향, 아주 쟁투적인 그런 성향인 거죠. 그러면서도 지장간 내에서 이게 식상이 없이 이 재물을 이 을목의 투쟁을 겪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식상으로, 식신생재로, 비겁이 있으면
겁재가 있으면 비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식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들이 지장 간에 있는 일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갑진은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편재가 자합으로 인성, 정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뭐냐면 약간 제격폐일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써서 두뇌 써서 문서로 이렇게 재물을 취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지장간 내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성향인데 이게 일지가 편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일간한테는 남녀공이 부친이 되는 거고 부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남명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이거 이제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이거 이제 구궁도라고도 하고 김운둔갑에서 나오고 김운둔갑에서 활용하는 한 포국의 형태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성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동양의 그런 학문 체계들은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백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명리에서 연원됐다라기보다는 인접학문에서 이렇게 차용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낙서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구궁의 구성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기륭하복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궁에 오가 딱 들어왔죠. 올해 판이에요. 올해 판인데 원래 이게 낙서수에 의한 제대로 된 그렇죠? 전체가 다 전후좌우로 합하면 15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갑자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이렇게 해서 쭉 어때요? 전체 중궁에 들어요. 중궁에. 근데 중앙에 들어가는 이 일곱 부류 계속 해볼까요? 계속 해볼까? 그러면 정축,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희,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그렇죠?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경술, 신해, 임자, 개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축. 그다음 개축 다음에 개축, 이민, 계묘,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아니다.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그렇죠? 이렇게 무진에서 임술까지 7개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 전체 팔방위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가서 팔방위를 내가 완전히 잡아서 이렇게 확 휘감아가지고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이 중궁이라는 자리는 내가 묻히는 무덤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를 쓰는 사람들이 백호 기운 자체가 그만큼 센 거예요. 일반 일주보다는. 내가 주변을 휘어잡지 못하면 내가 어때요? 무덤에 묻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는 어떻습니까? 다 이게 뭐 위아래 구조, 이렇게 상생, 상극의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에 다 이렇게 내재하는 이러한 에너지들, 기운들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뭔가 프로의 별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일반적인 그런 다른 일주들보다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떤 그 부를 취한다든지 권력을 취한다든지 이런 인자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 진술충리의 이런 그 사고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육친의 흉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주들이
이런 백호나 괴강이나 여기 이제 뭐 괴강하고 같이 겸하는 일주들 있죠. 임술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백호 플러스 이제 이거든 그런 나머지 더 강한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어때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남명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일지의 배우자성이 이러한 백호의 형상에 놓이기 때문에 항상 육친의 흉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임진하고 신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하고 임은 임묘가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이 임묘가 되고 경진을 땡기면 경진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케어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갑진이 되면 여명이 쓰더라도 자기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렇죠? 신진이 임묘되고 경진이 양이 되고 이래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가주가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갑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갑진은 이거를 높은 산, 준산 고목이라 해서 이렇게 그냥 외면을 보면 진토 위에 습기도 있고 뭔가 이런 습기를 머금 토 위에 내가 뚜렷하게 큰 이런 대림목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일견 내가 이 재를 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 을개무가 있어서 이 을개무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의 무토에 아지랭이 같은 개수가 피어 올라와서 그렇죠? 올라와서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인 거예요. 이게 딱 봄의 환경이에요. 봄 진토 속에 을개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뿌리에서 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아직 나는 펼쳐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 된 그런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진토를 취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환경이나 이 어떤 배경 바탕이 되는 거는 메인은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외로울 수가 있고 간목 입장에서는 뭔가 현실감의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형국에 놓인 것이 간목과 진토의 관계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실제는 그 진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을목의 차지인 거예요. 을목의 차지. 그래서 간목이 끼어들 자리가 좀 없는.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간목은 임수를 그리고 간목은 무토보다는 기토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진토는 항상 진술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갑은 천간에 갑신하고 지지의 오묘미신은 이게 현침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신사일주하고 갑진일주 같은 경우 뱀과 어변성룡이라고 하잖아요. 뱀하고 용은 같은 과일 수 있는데 움직이고 승천하려고 하고 이런 형국인데 이렇게 갑진은 어때요? 이렇게 현침으로 머리가 눌려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어때요? 갑이라고 하는 건 우레인 거거든. 천둥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용에 급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와일드할 수 있고 이런 성정하고 그게 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형국을 보면 갑이 누르는 형국도 되는 거예요. 현침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내가 만약에 이거 안 풀렸을 때 아니면 진술충이 되면 허리가 딱 끊긴 형국이 돼가지고 그나마 현침 때문에도 예민할 수 있는 성향 성분이 용이 승천을 못하고 어때요?
추락을 하게 되면, 그죠? 이무기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의 뜻과 이상과 포부는 큰데, 현실에서는 어우러지지 않고 그러면 어떤 형국 형상이 발현될 수 있냐면, 이 갑하고, 갑병정, 임진자, 이게 뭐, 을도 넣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원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갑병정. 위에가 평두라는 거죠, 평두. 평두. 위에 평평하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목 잘렸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돼서도 상투를 틀어 올리진 않고, 위에가 평평하다 해서, 뭔가 세상의 영화나 부기에 크게 의미가 없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런 기질로 종교라든지 신앙 이런 쪽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공, 채공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갑진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어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의 기상으로 이런 백호 편제를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이런 그 육친 간의 흉화라든지 남녀명이 어쨌든 일지에 진술충미 사묘고를 놓으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타겟, 이거는 남들보다도 더 아주 집중된 에너지로 성취하거나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육신에 대한 흉화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호가 진이 있으면 이를테면 원국에 있는 거하고 대세운이 반응되는 거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원국에 이렇게 백호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백호니까 흉가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이게 월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회성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일지에서 올라오는 거는 나의 몸도 되는 거고 배우자도 되는 거고 내 내면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내재되어 있는 성향으로 가지고만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이걸 원래 자평인재에서는 이제 발용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유김에서도 발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천간은 지지의 발용이라 있어요.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지에 있는 성향이 드러났다. 내재돼서 잠재적인 성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출돼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거는 대세운의 작용이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에는 뭐가 있어요? 을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을은 겁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개는 정인, 모친이 되는 거고, 무는 편재, 부친이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천간의 어느 자리에 을계무가 이렇게 투간이 되면서 대세운의 뭔가 합이나 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합극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합하면서 어떤 인묘나 사묘절 이런 형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육친의 흉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중에 이러한 그 백호의 인자성으로 백호에 걸리는 육친의 흉화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드러나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작년이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축년이면 천극지충을 딱 겪는 일주가 뭐였어요? 을미일주였어요. 을미일주, 그렇죠? 이렇게 을미일주였는데 천극지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간은 힘들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미중에 을목, 기토, 정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에너지들이 천간으로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경우 어디에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형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백호의 기운이 더 예민하게 노치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성분이 천간으로 투간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글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